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방송 라디오 광장 오정남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그치긴 했지만 재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던 거제 옥포동에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아직도 학교 체육관 등의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들렸던 우르르 쾅쾅했던 무너지는 소리, 또 사이렌 소리, 눈앞에서 목격한 산사태의 충격 때문에 잠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고 또 심리상담까지 받으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거제와 통영에서 대피하신 주민 가운데 아직 200여 분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가 그치긴 했지만 무너진 일상을 되찾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복구하는 건 흙 치우고 시설물 고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놀란 마음도 추스르고 또 다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때까지 많이 관심 갖고 지원도 해야겠습니다.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늘도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있었던 거제와 통영 중에 오늘은 통영을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요. 강석주 통영시장을 연결해서 복구 상황 또 앞으로 지원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돈 버는 퇴근길에서는 간병인 보험의 종류 또 보장 방식까지 한번 알아볼 테고요. 2부에서는 스포츠 소식과 함께 우리 동네 변호사 시간에는 박희진 변호사와 함께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피해 예방법 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M콘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받겠습니다. 샵 2244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연과 의견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남 발전을 위한 지산학 상생 미래의 선도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 2025년부터 5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을 함께합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구를 키우고 평생교육과 창업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지역과 대학을 잇고 배움에서 취업과 정주까지 지역의 성장을 함께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경상남도가 만들어갈 지속가능한 미래 앵커 플러스 GNU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의회 의장 박준입니다. 330만 도민의 선택에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도민과 가까이 있는 민생은 더 세심하게, 경남의 미래를 위한 청년 정책은 더 신속하게, 속 시원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68명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도민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더 따뜻한 경남, 더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어제 그제 계속해서 거제 통영 지역 피해 상황을 지역 주민들 연결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봉수골 피해가 좀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통영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송현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예, 16일 새벽에 예. 비 많이 쏟아진 날이었잖아요. 예. 뭐 엄청나게 물이 막 쏟아붓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기억나세요 혹시? 예, 제가 밖에 나와 있었는데 네. 이거는 비가 아니고 네. 댐에서 일단 먼저 물 양이 많으니까 댐 위에서 물이 쏟아질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산물, 그다음에 그 산물이 내려오면서 두 개가 내려오면서
하수구 그쪽에서 역류를 하는데 네. 이거는 그 다른 데서 보면은 보통 일이 뭐 한 2m 일이 뭐 1m 그리 분수가 팍팍 튀는데 네. 여기는 진짜로 4, 5m 북이 분수가 되면서 엄청난 그 물이 밀어오는데 와 그런 진짜 광경을 처음 보셨겠군요. 예. 네. 아 지금 진짜 놀랐습니다. 식당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주변에 상가 있으시고 같은 식당들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피해가 예. 좀 크시다면서요. 규모가 예, 그런 예. 정도라서. 이 물이 밀어오면서 그 엄청난 물이 밀어오면서 네. 요 특히 봉수골은 그 2차선 도로거든요. 폭이 네. 좁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 양이 그냥 도로고 가게고 다 완전히 들이쳤군요. 예. 댐 밑에 있는 그 가게들은 완전히 그냥 썰었다고 그리 보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차가 다니거나 그럴 만은 해요, 지금은? 예, 아니 차까지는 조금 위험하고요. 아직 복구는 안 됐고. 예. 일단은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네.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일이 사람들까지는 일단 지나다닐 정도는 일단 대충해놨습니다. 네. 송 선생님, 지금 시점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복구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 안 됐으니까 예. 아무래도 시에서 인력 그쪽으로 아무래도 좀 더 투입을 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아무래도 좀 복구가 좀 빨리 일찍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주민들이 모이신다고요? 대책 회의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우리 가게가 지금 엉망이라서 그 회의 지금 참여하실 아직까지 형편도 안 되시는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예, 시와 예. 소방당국에 그 상황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윤희 통영시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죠. 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아파트의 지하의 주차장에 물이 찬 화면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네네.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차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제 차도 아직 거기 있습니다. 아직 잠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이 빠지긴 빠졌습니까 거기에? 어제 오후 8시경에 물 깊이가 50cm 되는 것으로 보고받았고 네. 좀 전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지금 한 30cm에서 40cm 그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침수 차량이 101대가 되고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강기 8대가 침수되었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지하 주차장의 전기 공용 부분 운전함의 차단기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 좀 차기 시작하면 차 빼는 거 포기하고 빨리 그냥 나오라 그렇게 안내 방송도 해드렸다는데 최 의원님 경우도 차를 빼러 혹시 내려가 보셨나요? 물 차오를 때? 1차로 안내 방송을 듣고 네. 내려갔었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먼저 내려갔었는데 네. 이미 제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내려가니까. 예. 남편이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1차로 주민들을 대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네네. 예, 지하주차장 중앙 진입로로 달려가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들을 밀어 올려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분도 채 안 돼서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빨리 물에 차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안에 차 안에 남아 있는 걸 빼러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말렸고. 그런 거 포기해야죠. 예. 예. 그리고 일단은 고함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나오시라고. 빨리 나오시라. 부른다고. 네. 현장에 당시에도 애를 쓰셨네요. 지금 네네. 그러면 주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아무래도 보시기에. 엘리베이터 작동이 어렵다 보니까 예. 고령층 장애인 유아동 이동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요. 네. 일단 장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작동 개시 전까지는 그렇겠군요. 식료품과 생필품, 의약품 등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은 토사물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넓은 지하 주차장에 토사물을 치우려면 아무래도 자원봉사가 절실합니다. 예.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시의원이시니까 요구사항이 많으실 텐데 주민 의견 좀 들어주시고요.
예, 빨리 네네.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최윤희 통영시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강석주 통영시장님 연결해서 전반적인 지원 대책과 피해 상황 파악한 것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네요. 현장 다니시느라. 예. 예.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든가요? 예, 오늘 오전까지 파악된 거는 공공시설 124건, 네. 그리고 사유시설 113건 등 총 23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네. 그리고 산악읍 권리도에서는 산사태로 주민 한 분이 매몰됐다가 구조됐고, 아직 피해 접수와 현장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보다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피해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한산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든가요? 예, 오늘 한산면 여사마을과 봉안마을 등 산사태 피해가 큰 지역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 뵙고 왔고요. 평생 살아오신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산도 충무공 유적인 제성강도 네.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하와 담장이 파손되고 또 석축 일부가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재승당 말씀하시니까 그 통영의 다른 국가유산 피해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미공소는 그 석축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소반장 공방은 토사가 유입됐고, 김상옥 생가와 그 주변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는 지금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현재 배수 작업 등을 마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추가 해소를 막고 신속히 복구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곳곳이 넘칠 텐데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일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현재 접수된 피해 가운데 절반 가까이 124건은 응급 조치를 마쳤고요. 네. 도로 파손이 심했던 봉수로 일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응급 조치도 마쳤고, 네. 보도블록 정비도 오늘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산도 등 7개 도서 지역은 오늘 급수가 재개됐고, 또 미수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현장은 오늘 배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일 퇴적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곳은 토사가 쌓여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어려운 그런 지역과 추가 붕괴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 등입니다. 이런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이후에 정밀 점검을 거쳐서 본격적인 복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곳곳에서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원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급한 것은 대피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네. 임시 거처 그리고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주택가 상가 등 사유시설은 피해 신고를 받아서 현장 조사를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신속하게 확인해서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빠짐없이 연결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제를 포함해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와 협의가 혹시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피해는 도심과 섬 지역을 가리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발생해서 우리 시의 행정력과 조정만으로는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통영을 방문해 주신 그 윤호중 네. 행안부 장관께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제가 직접 요청드렸고 네. 행정안전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반영돼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님 시간이 좀 넉넉치 않아서 끝으로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통영 시민들 많이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신 것 같은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좀 해주시죠. 예,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과 생업에 큰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기반이 약해진 곳이나 또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면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통영시도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예, 좀 더 애써주시고요. 또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통영 지역의 피해 상황 보셨고요. 자, 또 예고해드린 대로 일부의 돈 버는 퇴근길에서는 보험 얘기 좀 해봐야죠. 예,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혁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혁준입니다. 맞은편에 박규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규나입니다. 예, 두 분은 지금 대구신가요? 네. 대구는 비 피해는 없으시고. 네, 그나마 대구는 없었습니다. 예, 네. 지금 같은 피해를 보장해줄 보험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연재해는 그런 게 없나요? 네, 뭐 안타깝게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 일반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뭐 자연재해 관련 보험은 뭐 아직까지는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예. 오늘은 예고해드린 간병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 텐데요. 사연부터 좀 들려드리죠. 진주에 사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지난 6월에 86세 아버님이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입원이 길어지면서 결국 간병인을 썼는데요. 하루 15만 원씩 보름 동안 225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통증 치료를 받고 계신데 간병비 부담이 너무 커서 다음 주부터는 동생과 제가 번갈아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간병인 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 후회되네요. 저와 남편도 50대인데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입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간병인 보험이었는데요. 네. 의료 기술의 또 발달로 인해서 또 평균 기대 수명 역시 굉장히 또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연자님 아버님처럼 장기 입원을 하시는 분들 역시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보험은 또 몰라도 네. 먼저 이제 간병인 보험을 좀 궁금해하시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연세가 많은 그 부모님 간병인 보험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도 관심을 좀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요. 그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1인 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42% 정도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아플 때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더 필요해질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간병인 도움 받으면 우리 많이 얘기했던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까? 안타깝게도 실손보험에서는 또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얼마 전에도 또 75세 어르신께서 또 직접 이제 연락을 또 주셨는데요. 또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이제 또 폐를 또 끼치기 싫다. 또 이런 또 생각을 또 하셔서 간병인 보험 또 직접 이제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또 연락을 또 주셨던 기억이 또 납니다. 아, 어르신들이 직접. 네네. 지금 사연자분은 지금 간병비로 보름인데 225만 원. 야, 실제로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맞습니다. 그 아버님이 보름 15일 입원하셔서 225만 원 간병인께 드렸고요.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요. 한 2달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9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연자님은 사실은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이런 네. 비용 얘기하는 걸 굉장히 그렇죠. 죄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제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게 네.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간병인이 또 필요한 상황이 또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을 하고 청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혹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간병인을 바로 보내주는 직접 보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걸 또 보험 용어로는 간병인 사용 보험 그리고 간병인 지원 보험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이걸 치매보험하고 잠깐 다루긴 했는데 그러면 간병인 사용보험 그리고 지원보험 이렇게 나누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놨겠죠.
예. 네, 간병인 지원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식이고요. 네. 간병인 사용 보험은 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간병인 지원 보험의 장점은 회사에서 바로 간병인을 보내주니까 내가 간병인을 찾거나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큰 장점은 또 그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네.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니까 그런 걱정을 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장점이군요. 네네. 근데 아픈 게 뭐 예고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손길이 필요하면 뭐 이렇게 지원해주면 편리할 것 같긴 한데요. 단점은 없습니까? 뭐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또 예. 단점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단점을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사실 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걸 또 회사 입장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네. 향후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임금 상승과 무관하게 간병인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 상품으로는 만들기가 좀 힘들다고 하네요. 갱신형 그런 보통 보험에서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럼 이게 부담스러운 분들 다른 선택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병인 사용보험의 경우에 네.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는 있습니까? 네, 간병인 사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가 먼저 이제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정해진 금액을 이제 보장을 받는데 현재는 대부분 이제 15만 원 내외가 가능하고 네. 특정 상품에 한해서는 2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상품의 단점은 현재는 간병인을 쓰는 비용이 충분히 감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 수준이 많이 오르게 되면 추가적인 자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얼마나 부담이 커질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의 그 현재 건강 상태나 소득 여부,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보장을 선택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아마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에 정답은 없겠지만 특히 또 사연자님께서는 또 내용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보험을 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이제 보험료 납입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이제 비갱신형을 좀 선호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잠시 좀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MBC 라디오 오늘 포크벨리 쌈 어때요? 상추에 노릇한 포크벨리 착 올리고 쌈장에 마늘에 이 쌈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쌈 포크벨리의 꿈이니까요. 포크벨리 한 쌈 들어갑니다. 우리 안돈 포크벨리 부경 양돈농협. 대리운전 필요할 땐 눌러주세요 333-3333 삼삼콜 양상도 좋아 김에도 좋아 333-3333 정원 마산침을 김해 양산 진주 경남 어디서나 05-333-3333 강남에는 삼삼콜 받을 돈 못 받고 한숨만 쉬십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고려 신용정보에 맡겨주십시오. 전문가가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정부 허가 코스닥 상장기업 믿음직한 고려 신용정보. 창원 262에 4000번 262에 4000번 창원에서 소문난 이간의 가야밀면 고령 한우 참숯불 생고기 안 이렇게 싸도 됩니까? 3인분을 시키면 3인분 더 드립니다. 밀면 냉면 막국수도 직접 뽑아 쫄깃쫄깃 억수로 맛있네. 창원 소답동 9 39사 놀이터 이간의 가야밀면으로 오세요. 생선구이가 먹고 싶은데 집에서는 냄새나서 싫고 어디 가서 먹지? 창원 주남저수지 입구에 노릇노릇 촉촉하게 갓 구운 생선구이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모듬식 생선구이 전문점 주남어반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주남어반 05-256-1993 지속 가능한 경남 발전을 위한 지산학 상생 미래 선도대학 경상국립대학교 앵커 사업단 2025년부터 5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을 함께합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구를 키우고 평생교육과 창업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지역과 대학을 잇고 배움에서 취업과 정주까지 지역의 성장을 함께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경상남도가 만들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 앵커 플러스 GNU 98.9 MBC
라디오 광장 1분 건강 정보.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추 질환. 경추 문제로 인한 증상은 목이 아픈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의 경우 경추 문제로 인해 두피가 긴장되어 생기는 긴장형 두통이 많습니다. 또한 경추 근육의 경직은 교감신경을 압박하여 피로감, 불안감, 어지러움, 소화불량, 두근거림, 머리가 멍한 느낌, 식은땀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질환들이 경추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고 계신다면 기지개를 쭉 펴고 머리를 뒤로 밀면서 전상방을 쳐다봐 주세요. 목이 편해야 몸이 편해집니다. 라디오 광장 1분 건강 정보. 한의사 이동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점점 관심이 많아지시는 지금 간병인 보험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2244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상담, 궁금, 질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광고 전에 지금 저희가 갱신형, 비갱신형 매번 이제 보험을 할 때마다 이제 고민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네. 나중에 얼마나 더 돈을 내야 될지 부담스러운데 선택하기 쉽지 않아서 네. 한 번 더 좀 강조해 한 번 주시겠어요?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입하는 분의 현재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력, 소득 상태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보장을 선택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아마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은 정답은 없겠지만 네. 뭐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보험을 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하는 부담을 또 생각을 하셔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좀 선호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43,000원으로 도와드렸습니다. 한 달 내는 게 43,000원이에요. 네. 예. 내는 건 43,000원이고. 네. 그러면 네. 실제로 이렇게 내면 얼마나 보장받아요? 네, 43,000원 안에는 네. 일반 병원 기준으로 하루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오, 예. 요양병원은 5만 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용 시에는 하루 7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네. 오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네. 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 간병하는 거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게 네. 되면 보호자 없는 병동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간병인이 없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이제 간호 서비스를 네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호자나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개인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간호 통합 병동을 신규 도입 또는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이래서 면회 가는 것도 되게 제한되는 거죠. 많아질 맞습니다. 텐데. 네. 그러면 이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가 원하면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간호통합 서비스 병동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뭐 중증 질환자라든지 거동이 조금 많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혹은 간호통합 서비스 병동까지 어떤 경우들 보장이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보장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군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사연자분 남편 같이 이렇게 보장을 준비한다고 하면 50대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럼 보험료가 좀 계산이 다른가요, 그럼? 네, 배우자님은 57세 남성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건강하시더라고요. 약보경도 없으셔서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셨고요. 보장 내용은 사연자님과 동일합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는 51,000원으로 가입 도와드렸습니다. 네.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 보이는데 크지는 않네요. 네. 예. 그럼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좀 다른 요인이 있다면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성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네. 한데요. 여성들에 비해서 또 남성분들의 이제 기대 수명 자체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확률 자체도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간병인 보험에 대한 이제 손해율 자체가 좀 급증을 하면서 상품마다 이제 연계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지만 이제 딱 세 가지 담보만 보게 되면 사실 뭐 굉장히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라고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그 보험의 보험료가요. 1년 전만
1년 전과 비교를 한번 해봐도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마 네. 그만큼 보험금 청구가 많아서 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근데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하셔서 보험료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가 그러네요. 네네. 혹시 실제로 그 청구해서 좀 드린 사례가 있으시면 좀 들어주실까요? 사례는 뭐 굉장히 많긴 예. 한데요. 최근에 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게 되면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가입 난 이런 거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권유를 해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낙상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신 지 불과 한 2달 만에 입원을 하셨고 거의 한 3달 가량 입원을 하시면서 간병인을 잘 사용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고에 참 언제 알수 일어날지 없죠, 모르니까 드는 게 맞습니다. 보험이긴 한데 네네. 그랬네요. 예. 네, 정혁중 전문가는 2달 후에 네네. 가입 후 2달 후에 네네. 예. 보장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네. 너무 건강하시니까 난 필요 없다. 예. 근데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입을 하셨는데 하시고 일주일 만에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으면 손목이 예. 골절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간호통합병동 서비스에 이용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길게는 입원을 안 하셨는데 한 열흘 정도 입원하셔서 한 7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 표현을 잘못하면 이거 운이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치셨으니까 안 다치셔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보험이란 게 그런 네. 거네요. 네, 예. 네. 다시 돌아와서 같은 사람이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르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제 회사별로 좀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사람들마다 이제 고지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별로 이제 심사 기준이나 예외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렸던 60세 되신 여성분이셨는데요. 네.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고 1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네. 사실은 백내장은 그 보통은 그 중대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예외 질환으로 적용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니까 3텐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회사는 알아보신 회사는 예외 질환으로 적용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 보험료 11만 원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예외 질환으로 적용이 되는 회사를 찾아서 찾아서 비교를 해드리고 5만 원으로 가입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그거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아예 청년이 아니라 이제 저희 또래들도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이 밖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사례도 상해로 이제 간호통합병동을 이용을 하셨잖아요. 네네. 젊은 분들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은 질병보다는 상해 쪽으로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세대와 상관없이 관심 갖게 되는 보험이었네요. 네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혁준 전문가님, 박균아 전문가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라디오 강장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최현서입니다. 자, 오랜만에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죠. 엠포츠 시간입니다. 윤동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NC 소식을 그동안 못 전해드렸어요. 예.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우선 지난주는 3승 2패 한 경기는 이제 우천 취소가 됐고요. 네. 5월 이상의 승률을 거두고 이제 시리즈 마무리한 이후에 홈 6연전을 어제부터 출발했는데요. 네. NC가 지금 잡아야 할 순위가 5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야죠. 예. 가을 진출 마지노선 5위에 자리하고 있는 팀은 두산인데 네. 어제부터 이제 두산과의 대결을 창원 NC판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우선 어제 역전패했습니다. 졌어요. 예. 매번 보던 그림이 펼쳐졌는데 선발 투수 에이스 라일리 톰슨이 6이닝 2실점 호투. 하지만 불펜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그림 많이 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팬분들께서는 좀 화가 나면서도 역설적으로 참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또 예.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앞서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뭔가요 그게? 지난 금요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직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임지민 예. 선수
그러니까 임지민 선수가 계속 마무리 투수가 지금 보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정착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불의의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굴 다친. 예. 롯데 레이에스 타구가 이제 투수 강습 얼굴을 직격하면서 대형 사고가 난 건데요. 정확히는 안면부 아래 턱뼈 분쇄 골절 그리고 입 안쪽 열상 등의 소견을 받고 앞서 수술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호준 감독이 올 시즌 뒷문을 여러 선수에게 맡기다가 이제 임지민 선수로 정착을 한 상황이었는데 시기상 팀으로도 정말 큰 손실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시기에. 예. 당장 또 어제 경기만 해도 뒷문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임지민 선수의 부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수술은 잘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이게 뭐 성적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빨리 건강 회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귀해야죠. 그렇죠. 예, 뭐 팀으로 보면 좀 조급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선수의 건강이 중요하겠고 트라우마 같은 게 이제 투수는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강 위원도 한 언론에서 부상 치료가 우선이고 심리적 회복 과정에 대한 강조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완벽해서 회복을 해서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팀 성적이 우선 좋아서 뭐 한 10연승 막 15연승 가서 이게 뭐 변수가 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자, 우리 지역 그 아마추어 스포츠로 좀 돌아와 볼까요? 여자 중학교 농구 소식이 하나 있네요. 예. 농구 코트 위에서 이제 정말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는데 지난주 마산 여중 농구부가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여중부 결승전에 나서 이제 아쉽게 디펜딩 챔피언인 수원 제일중에게 50대 100으로 대패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값진 준우승이었던 게 팀이 이제 지난해 공동 3위란 최고 성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 한 계단 위가 이제 결승 준우승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예. 저희가 스포츠 소식 이틀 좀 없는 바람에 그 통계만이 아니라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르는 과정이 또 드라마 같네요. 그렇죠. 예. 스포츠는 당연히 기록의 종목인데 그럼에도 이제 그 배경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선수들의 헌신까지 곁들여졌는데요. 안효진 코치가 이제 팀을 정상권에 올렸는데 임신 중에 무거운 몸을 이끌면서도 따뜻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고 선수들도 이제 이 지도력에 또 화답을 하면서 코트 위를 누비면서 팀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여중의 고점이 아직은 다 온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형이네요.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안효진 코치님도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멀리서 칠레에서 있었던 여자 배구 소식 있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부터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8강전에 나섰다 튀르키예와 맞붙게 됐다 17세 이하 여자 배구 대표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쉽게 이제 역전패를 당했었고 또 팀은 5, 6의 결정전으로 향했는데요. 그때 상대팀이 이제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역시 분전했습니다만 세트스코어 3대1로 이탈리아에게 패배를 허락하면서 아쉽게 이제 대회는 마무리됐는데 손소연 선수가 이 모든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으로 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은 앞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대한민국의 우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주 선명여고의 손소연 선수인데 이 선수 정말 리틀 김연경이라는 별명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 이상의 고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도민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손서연. 퀴즈 내드릴까요? 못 내드렸는데 이번 주 엠포츠 퀴즈를 못 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NC의 불의의 일격, 불의의 부상이 있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선수는 응급실에서도 저 언제 복귀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구단과 팬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엠포츠가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이 선수의 이름을 이번 주 퀴즈로 정했습니다. 포지션은 투수, 그것도 이제 마무리 투수죠. 예. 엠포츠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윤동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데 한번 일상 속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보는 시간 우리 동네 변호사 시간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보이스피싱 관련한 얘기인데요. 범죄에 연루된 줄 모르고 연루된 경우도 많기도 하고 해서 피해 예방법과 함께 자세히 사례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희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끊이질 않네요.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까? 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워낙 정교해져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나는 절대 안 속을 줄 알았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네. 다만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게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사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아유 저걸 왜 당하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건 맡으셔서 체감하시는 게 있을 텐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총 11만 1,865건, 피해액은 1조 7,731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중 실제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환급액은 3,986억 원, 전체의 2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피해를 당하면 4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냥 대부분 날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짜 정신 차려야겠는데요. 한 22% 그러면 100원 잃어버리면 78원은 못 받고. 네, 그렇습니다. 겨우 22원 정도 건진다는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수법이 이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건데 예전에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대출 빙자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맞춤형 피싱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도록 시나리오를 짜서 한 명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참 왜 이런 데 머리를 쓸까요? 근데 그 고액 알바 광고를 유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이걸 피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전에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긴 했는데 요즘도 그런 피해가 계속 있나요? 네,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고액 알바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요즘 그런데 누가 속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범죄 조직도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회사처럼 공식 채용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도 하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를 보내기도 하면서 뭐 고객 응대 업무를 해야 한다, 서류 전달 업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객에게 돈을 받아서 회사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거나 입금된 돈을 찾아서 특정 사람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그냥 정식 채용돼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고의, 미필적 고의 이게 뉴스에 단어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지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미필적 고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범죄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아니면 말고 돈만 벌면 되지 하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범죄라는 것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법원에서는 그럼 판단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뭘 들여다보나요? 사실 하나의 기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아무런 면접도 없이 SNS나 메신저만으로 채용하고 맡은 업무도 누군가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별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인데 하루에 수십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면 계좌이체나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텐데 왜 굳이 현금을 찾아서 낯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시 상황에서 범죄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는데 본인은 몰랐을 경우라도 유죄 무죄 되는 경우가 있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유죄일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럼 그런 경우도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례인데요. 이분은 자신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실제로 채용됐다고 믿고 근로계약서도 보내고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은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도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해보니 고객을 만나 현금이나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였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분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네. 본인 카드로 교통비도 결제하고 본인 계좌로 수당을 받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도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예. 네,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처음에는 단순히 알바를 구했었는데 업체에서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업체의 주소나 대표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주는 점, 또 네. 이런 일을 왜 굳이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지 본인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을 한 것이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들으시면서 혹시 그 취업되시는 그 고액 알바나 뭘 보장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 자기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막 몇억 몇십억 아까 피해 규모는 1조라 그랬지만 내가 모르게 그냥 아르바이트 비용 몇만 원 이런 정도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네. 대학생인데 일당으로 몇만 원씩만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이 본인이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만 가지고 형사 책임을 판단하진 않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범죄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몇십만 원 정도도 못 받았다 이렇게 항변을 해도 피해 규모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받은 돈 얼마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시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으로 정말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워낙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고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계속한 것은 아닌지를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몰랐다, 돈도 얼마 못 받았다라는 거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 사기범들이 이름뿐 아니라 실제 대출 금액이나 뭐 거래 은행까지 알고 있어서 정말 은행 직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조금만 주의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면 요즘은 사기범들이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상당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그렇듯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실제 금융기관의 절차와 완전히 동일해 보인다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연락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걸로는 그럼 일반인들이 판별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액 알바 사기 피하기 위해서라도 간단히 좀 이렇게 주의할 점을 좀 알려주신다면? 저는 꼭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나 통장 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기를 바라고, 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상대방의 말을 믿기보다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 결국 하지 말고 직접 확인한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좀 경각심을 더 가지셔야겠습니다. 박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형님아, 발전 공기업 통합되는 거 아나? 모르는데. 그럼 통합본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모르는데. 알려줄까?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는 현장 접근성, 에너지 산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생활권,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 중공업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 무엇보다 2,500억 이상 소요되는 청사 건립이 필요 없는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는 경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알겠나? 알겠다.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는 경남.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새로운 시작 경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의회 의장 박준입니다. 330만 도민의 선택에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도민과 가까이 있는 민생은 더 세심하게, 경남의 미래를 위한 청년 정책은 더 신속하게,
속 시원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68명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도민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더 따뜻한 경남, 더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어머니, 오늘 민호가 친구와 다툼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요?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겠죠. 아버님, 오늘 지호가 친구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상대 아이가 먼저 잘못했겠죠. 서로 밀고 당기다가 넘어졌는데 지금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쳤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갈등이 어른들의 싸움이 되는 순간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감정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세요. 경상남도 교육청. 네, 전진종합광고사에서 드리는 디저트 교환권 받으실 분은 휴대전화 뒷자리 2123번님, 2263번님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고요. 옥상 달빛의 노래 달리기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